자, 시작하시면 제한이 있는 조합이고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한이 있는 31페이지? 이거 아닌가? 맞죠? 31페이지. 제한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 제한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 여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오는 제한 조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경우의 수, 순열에서 얘기했던 것들과 거의 다름이 없고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를 계속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극단적인 경우를 계속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될까 안 될까 하고 하나씩 예를 들고 찾아보고 그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자, 뭐 뽑아서 나열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분할과 분배에서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이거는 분할 분배에서 조금 더 얘기할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그때그때 해석하면서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 여기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중점으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소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 별거 없고요. 이거 3번, 4번 이런 거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지. 특정한 것을 포함시킬 때, 특정한 걸 제외할 때. 특정한 것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뽑아놓고 시작을 해. 뽑아놓고 시작을 하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제외시킨다라는 얘기는 애초에 후보에서 지워놓고 남은 애들 중에 뽑자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특이한 경우는 없습니다. 딱 이 정도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 악수한 횟수라든가 리그전에서 경기수, 그리고 함수의 개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악수한 횟수는 지금 여기 9명, 전체 9명들이 한 번씩 악수를 할 겁니다. 그럼 전체 악수 횟수는 몇 회가 될까요? 라는 문제야. 그런 질문이에요. 전체 악수 횟수는 몇 회가 될까? 뭐 하면 돼? 9명 중에 2명을 선택하면 돼. 그래서 선택한 애들끼리 악수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9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악수의 횟수가 똑같겠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NCE, 이렇게 N명 중에 2명을 선택하겠다 라는 걸로. 마찬가지, 리그전도 마찬가지죠. 2개 팀이 만날 게임을 하겠지. 그럼 9개 팀이 있어. 한 번씩 경기를 치를 거야. 경기 몇 번 열려야 돼? 9C2. 됐어요? 9C2가 되겠습니다. 왜? 9개 팀 중에 2개 팀을 선택한다. 그게 바로 경기를 치르는 횟수와 같겠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함수의 개수는요, 이거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함수의 개수를 셀 때 순열을 이용하는 경우,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 중복조합 이용하는 경우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상황이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한 학생이 이거는 나한테 아까 잠깐 질문을 했었어요. 요거는 문제 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얘기해 드리고요.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한꺼번에 순열을 써야 되는 경우, 조합을 써야 되는 경우, 혹은 중복이 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구별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로 가서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남자 5명과 여자 6명 중에서 남자 2, 여자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여기 문제 잘 들어봐야.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예요.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그 얘기는 남자 5명 중에 일단 2명을 뽑을게. O, C, E. 됐죠? 남자 5명 중에 2명을 뽑을 겁니다.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조합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여자 6명 중에 3명을 뽑을게요. 됐지? 순서 상관없죠? 3명 뽑는 거. 뽑아놨어. 전체 몇 명이야? 5명이죠. 5명을 뭐 하는데? 일렬로 세운대요. 여기선 뭐가 나오겠어? 순열 개념이 나오겠죠. 5명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5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얘네들은 뭘 의미한다? 뽑는 경우의 수. 뽑는 경우의 수. 뒤에 있는 5팩은 뭘 의미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됐어요? 얘네들을 뽑아서 나열까지 연이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해서 곱한다는 겁니다. 뽑아서 나열,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정리해 주시고 2번 문제. 서로 다른 키를 가진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키 순서로 쓰게 할 거야. 봐봐. 서로 다른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뽑을 겁니다. 뽑을게요. 순서 상관없죠. 10, 10, 3. 됐죠? 해서 키 순서대로 세울게요. 여기서 문제. 10명 중에 3명을 뽑았어. 서로 다 키가 다르죠? 얘네들 키 순서로 세울게요. 세우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죠. 왜? 키 큰 애, 그 다음 작은 애 이렇게.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럼 3팩토리얼을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하죠.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이미 키가 정해져 있어. 어떻게 뽑든 간에 무조건 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위에 있는 문제하고 차이점은 위에 있는 문제는 5명을 뽑은 다음에 일렬로 배열을 다시 해야 되죠.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다시 곱해줬지. 여기는 뽑아놨어. 배열하는 경우의 수 정해져 있죠. 무조건 한 가지. 키 순서로 쓴다. 그죠? 그래서 그냥 10, C, 3 이러고 끝나는 거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120까지 되겠습니다. 왜요? 얘기해봐. 괜찮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1부터 40까지 서로 다른 숫자가 적힌 45개의 공이 있는데 6개를 뽑을 때 3 이하의 숫자가 적힌 공이 적어도 1개 이상. 3 이하의 숫자가 적힌 공이 적어도 1개 이상 나온다. 6개를 뽑는데. 그럼 1개 나올 때, 2개 나올 때, 3개 나올 때를 다 보셔야 되겠네요. 다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됩니까? 안 나올 때서 빼자. 전체에서 안 나올 때 빼자. 좋죠. 그럼 전체 뽑을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45개 중에 6개를 뽑을 거야. 전체 뽑는 경우의 수죠. 이 중에 3 이하의 숫자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1, 2, 3을 지워버리고 얘기하자는 거죠. 그럼 공이 몇 개 있는 거야? 42개 중에 6개 뽑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죠. 4번이네요. 여사건으로 푼 겁니다. 그죠? 여사건으로 푼 거예요. 수업 너무 빠르다, 못 옮겨 적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집에서 강의 동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고요. 못 적었다 하시는 거는 집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자, 4번 문제입니다. 10명의 학생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하는 방법의 수죠. 10명의 학생이 서로 한 번씩만 악수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악수시킬게. 이게 바로 악수시키는 경우의 수죠. 몇 가지? 45. 됐죠? 됐죠? 10명에서 한 번씩 악수를 하는데 그럼 악수를 총 몇 번 하게 되는 걸까? 45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거랑 같은 뜻. 10개의 팀이 한 번씩 경기를 할 거예요. 몇 경기 치러질까요? 45경기가 치러집니다. 같은 뜻이에요. 어떻게 상황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거다. 그 다음 5번 문제예요. 어느 지역의 5개 야구팀들이 매년 각 팀이 서로 다른 팀과 9번의 경기를 해서 승리한 경기가 많은 순서로 순위를 결정해요. 1위부터 5위까지 있는데 등차 수열이 이렇대. 자, 등차 수열 이용해야 됩니다. 등차 수열 이용해야 됩니다. 자, 등차 수열 이용할게요. 5위 팀 승리한 경기가 10경기래. 1위 팀은 몇 경기일까요? 자, 상식. 순위가 있어요. 승이 있어. 자, 1, 2, 3, 4, 5 여기까지. 잘 보세요. 5위 팀 한 승이 10승이에요. 등차 수를 이룬다고 그랬지? 그 얘기는 4위 한 팀은 몇 승이게? 10 플러스 공차. 그죠? 더 많이 이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위죠. 3위 팀은 10 플러스 2D. 공차 2개 더해. 등차 수열 이루니까. 그 다음 2위 한 팀은 10 플러스 3D. 1위 한 팀은 10 플러스 4D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승수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올까?
전체 게임 수가 나오겠죠. 됐어요? 전체 게임 수가 나오겠지. 자, 얘네들은 9번씩 경기를 한대요. 그럼 문제. 5개 팀이 한 번씩 경기를 할 겁니다. 몇 게임 치러질까요? 5C 2만큼 경기가 치러지겠죠? 몇 게임이에요? 10게임 되겠습니다. 됐죠? 10게임 치렀으니까 승을 다 더하면 1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9번씩이래. 한 번씩 경기가 아니고 각각 9번씩 붙는데 그럼 이거 몇 번에? 9번 곱하기 9. 전체 몇 게임? 90게임이 치러지네요. 승을 다 더하면 그게 90이 나와야 되는 거지. 됐어? 게임을 치렀으면 무조건 승 하나 패 하나 나올 거잖아. 맞아? 그러면 다 더합니다. 10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50. D가 몇 개? 4, 5, 6, 7, 8, 9, 10, 10개. 이게 90이네요. 10, D는요? 40. D는 4가 되겠다. 자, 1위 팀이 승리한 경기는 여기다 4 대입하면 되죠? 몇이에요? 26. 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얘기하셔도 되겠고요. 1-R분의 뭐 그거 있잖아. 1-R이 아니고 뭐야. 2분의 N 플러스 1.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으로 얘기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더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같은 뜻이니까요. 자, 도형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면요. 도형에서는 우리 요거만 딱 보시면 되거든. 자, 앞에 보세요. 자, 점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자, 점 5개가 있을 때 그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점이 5개 있잖아. 이 점들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직선의 개수 몇 개일까요? 자, 직선이라는 얘기는 점 2개를 잡아서 이으면 되는 거죠. O, C, E. 여기서 왜 조합을 썼느냐면 앞에 보세요. 얘하고 얘를 이어서 만드는 직선이 있을 겁니다. 빨간 선. 아니면 얘하고 얘를 이어서 만드는 직선이 있을 겁니다. 파란 선. 둘이 같은 직선이죠? 누구 먼저 선택해도 상관없지. 그래서 순서 상관없이 조합을 쓴다는 거예요. OC. 이게 바로 뭐다?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다. 몇 가지? 10가지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점들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일까? 53. 왜? 점 3개를 선택하면 그게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53이 되겠죠. 그럼 몇 개일까요? 10개가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점 5개 찍어놨습니다. 점 5개 찍어놨어요. 점 5개 찍어놨어. 예. 아이고. 점 5개 찍어놨어. 이거 밖에 있는 선들이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뭐야? 오각형이죠. 오각형이지. 오각형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각형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점이 5개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직선의 총 개수 OC2야. 거기서 누구를 빼냐면 요거 밖에 얘 요거 몇 개? 5개를 빼주면 이게 바로 뭐가 돼? 대각선의 개수야. 됐어요? 그럼 만약에 밑에 팔각형이 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있습니다. 됐죠? 팔각형이 있습니다. 팔각형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팔각형 대각선의 개수. 왜요? 8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직선을 만들 건데 요 외곽에 있는 애들 전체 8개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N각형이 있어요. N각형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 NC2에서 N을 뺀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공식이 나오죠. 자, 이거 정리합니다. 2분의 N, N-1 빼기 N이죠. 통분해서 2분의 2N 쓸게. 자, 정리해 주시면 2분의 N, N-3 나오겠네요. N각형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배웠어.
여러 가지 도형 얘기하면서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럼 볼게. 문제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 평행선 위에 8개의 점이 있는데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 자, 점 몇 개 있어? 8개죠. 점 8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만들 수 있는 직선인 거지. 끝일까요? 아니에요. 요거 보셔야 돼. 위에 봐봐, 위에 이 세 점 봐봐. 얘하고 얘를 선택해서 만드는 직선하고, 얘하고 얘를 선택해서 만드는 직선하고, 얘하고 얘를 선택해서 만드는 직선이 전부 다 똑같지, 하나죠. 똑같은 애지. 서로 다른 애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위에 있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한 직선은, 2개를 선택해서 만드는 직선은 전부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죠. 근데 봐봐. 그냥 빼버리면 돼? 그럼 이렇게 둘이 만든 직선, 이렇게 둘이 만드는 직선, 이렇게 둘이 만든 직선을 빼버린 거죠. 다 빼버렸네. 직선 하나는 만들 수 있었잖아. 그럼 여기다 플러스 1을 붙입니다. 이렇게. 됐죠? 3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다 빼버린 다음에 1을 더해요. 왜 더해? 하나는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 밑에 몇 개? 5개 있죠.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 전부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다 빼버리면 하나는 만들 수 있었잖아. 플러스를 붙여주는 거죠. 해서 요거 계산입니다. 8시 8, 7을 2로 나눈 거에서 빼기 3이죠? 플러스 1 빼기 10이죠? 플러스 1 요렇게 28에서 빼내요. 13하고 2니까 빼기 11 해주시면 되겠죠? 17 되겠습니다. 17개 만들 수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아니면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하고 얘랑 연결해. 됐죠? 가운데 거랑 연결해. 맨 끝에 거랑 연결해. 몇 개 만들어? 15개 만들어요. 거기에 16, 17. 그래서 전체 17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봤죠? 얘하고 밑에 있는 5개랑 연결해서 직선 만들고, 얘랑 5개 연결해서 직선 만들고, 얘랑 5개 연결해서 직선 만들고요. 그 다음 위에 한 줄, 밑에 한 줄에서 전체 17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요거 얘기 괜찮아? 위에 한 줄, 밑에 한 줄은 직선. 원래 있잖아요. 평행선 위에 8개의 점이 있는데 서로 다른 직선을 또 만들 거래. 2점을 연결해서 만들면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2개에서 직선 만들 수 있잖아. 이것도 직선이잖아. 근데 그것들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러니까 중복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둘이 했을 때 선이랑 이렇게 둘이 했을 때 선이랑 같은 거니까 중복된 건 빼주자. 이 개념이에요. 원래 선이 있잖아요. 그냥 문제 편의상 준 거야. 점들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걸 말해주려고. 그래서 저거 선이 있으니까 저거 그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가 아니고, 내가 새로 그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안 그을래요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문제 2번으로 가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가로 세로 간격이 일정한 12개 점이 있는데 3개를 만들어서 3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자, 12개 있잖아. 그럼 삼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12개 중에 3개 선택하면 돼. 그죠? 12개 중에 3개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규환아! 그지? 그죠?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런 경우 요렇게 3개 연결해서 삼각형 아니죠? 요렇게 3개 연결해서 삼각형 아니지? 또 있을까요? 여기 있죠? 삼각형 아니지?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 아니죠? 그죠? 그 다음 또 여기 4개 중에 3개 선택해도 삼각형 아니지? 여기 4개 중에 3개 선택해도 삼각형 아니죠? 여기도 있네요. 4개 중에 3개 선택하면 삼각형 아니야. 여기 4개 중에 3개 선택해도 삼각형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되는 거죠. 플러스 1 안 붙인다.
왜? 아예 못 만드니까. 아까는 왜 1을 더했어? 뺀 다음에 하나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을 더한 거야. 그럼 여기서 빼야 되겠네. 일단 요거 4개 중에 3개 삼각형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마찬가지. 이거 몇 개 있다? 4개 있습니다. 다 빼야 돼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4개. 또 4개 한 번 더 빼죠. 일직선 요 3개 중에 3개, 3개 중에 3개. 만들 수 있는 거 딱 하나씩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빼자가 되겠습니다. 또 있나요? 없죠? 그럼 12C 3, 12, 11, 10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다음 4C 3, 4C랑 같은 거예요. 그럼 4, 4, 16 빼기 20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약분 5, 4, 20 220에서 20을 빼니까 몇 개? 200개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실제로 계산 못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순열 조합을 이용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한다. 자, 그 다음 3번 같은 방법 한번 해보시고요. 못 만드는 경우 여기 있을 거야. 여기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 못 만들어요. 그죠? 7C3에서 4C3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 만드는 거 안 어렵죠? 자, 5번 어떻게 될까요? 5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빨주, 노초, 파 모두 칠해서 구별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잠깐만, 이거 원순열 문제 아니야? 아이고. 선생님 근데 이번에요. 네. 계산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데요? 맞아요? 네. 4C3이 뭐예요? 4C3? 4 아니에요? 4. 그 4개 있었잖아. 40. 그럼. 빼기 4, 20. 호호. 무슨 수학 선생이야? 자, 보시면 4번입니다. 원을 5등분 한 칸에 빨주노초파를 모두 칠할 거야. 칠해서 구별할 겁니다. 그럼 봐봐.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2개, 1개. 오펙토리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지? 근데 이거 돌아가도 똑같은 경우죠. 뭐 해줘? 4로 나눕니다. 원순열이네요. 그럼 이게 왜 조합에서 나왔을까? 순서에 상관이 없다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 돌아가도 같은 경우로 보자. 순서 상관이 없다. 그럼 얘를 다르게 조합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식은 뭐 있어요? 아니 그냥 이게 다야. 원순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순열 중에 이제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들 있죠. 묶어서 하나로 봤던 거, 나눴던 것들. 최단 경로 찾을 때 썼던 방법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조합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순서 상관없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4로 나오는 거예요? 아, 5로 나누죠? 왜 4로 나눴지? 아이고 미안. 오펙토리아를 5로 나누죠? 미안합니다. 원순열.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6번 마찬가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복 조합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복 조합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과일 가게 갔어요. 과일 가게 갔습니다. 수박이랑 사과랑 자두가 있어요. 엄마가 5개 사오래. 그래서 수박을 5개 샀어. 괜찮죠? 엄마가 5개 사오랬으니까 수박만 5개 사오는 경우 있겠지? 아니면 수박 2개, 사과 2개, 자두 1개 샀어. 아니면 자두 하나, 사과 2개, 수박 2개 샀어. 여기서 문제. 얘네들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같은 경우죠? 수박 2개, 사과 2개, 자두 하나, 사과 2개, 수박 2개. 같은 경우지? 그럼 이거는 같은 경우의 수로 봐야 되겠죠? 순서에 상관이 없죠? 순서 상관없이 그냥 경우의 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왜? 둘이 같은 경우니까. 그럼 순서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수박만 5개 사도 돼. 수박 2개, 사과 2개. 중복해서 사도 관계없죠. 그래서 얘는 중복 조합으로 우리가 불러요. 이런 경우 우리는 중복 조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서로 다른 과일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사겠다? 5개를 사겠다. 3H5.
중복조합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하느냐? 중복조합은 H로 표현은 하지만 얘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진 않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재성 어떻게 얘기해? 중복조합 칸막이로 얘기를 해요. 자,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너 눈 풀렸어? 잘 들어. 야, 이거 잘 들어라. 잘 들어 이거. 자,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과일이 있어. 세 종류의 과일을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칸막이를 쳐서 얘기할 겁니다. 칸막이 몇 개 있으면 될까? 2개 있으면 돼요. 왜냐면 칸막이를 기준으로 왼쪽에다가는 수박, 가운데는 사과, 오른쪽엔 자두를 놓을게. 요렇게. 그럼 잘 보세요. 앞에 봐봐. 귀찮으니까 동그라미 써서 볼게. 자, 어떻게 산 거게? 수박 2개, 사과 2개, 자두 1개 산 거다. 됐죠? 이런 경우일 수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산 거야? 수박 하나, 사과 하나, 자두 3개 산 거예요. 윤지야, 이거 봐야 돼. 그 다음 어떻게 산 거게? 자두 다. 자두만 5개 산 겁니다. 그럼 이거 네모 치는 것도 귀찮아, 칸막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왜 7개냐면 5개를 살 건데 세 종류잖아. 세 종류를 분리하려면 칸막이가 2개만 있으면 되거든. 둘이 더한 다음에 1을 뺀 게 전체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일단 7개를 쓸게. 요렇게. 그 다음 칸막이를 색칠해서 표현할게요. 네모로 쓰는 거 귀찮아. 잘 봐. 자, 어떻게 샀다는 거예요? 사과 3개랑 자두 2개 샀다는 거죠. 아니면 칸막이 이렇게 갑니다. 수박 3개. 수박 하나, 사과 하나, 자두 3개 샀다는 뜻이야. 이렇게 하면 수박만 5개 샀다는 거죠. 그럼 전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칸막이 몇 개 치겠다? 2개 치겠다. 칸막이 치는 순서는 의미 없죠. 맞아?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7개 중에 칸막이 2개 선택할게. 70. 이게 바로 뭐야? 과일을 사게 되는 경우의 수와 같은 경우죠. 됐어?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7개 중에 2개의 칸막이를 치겠다는 뜻은 7개 중에 몇 개? 5개를 과일로 보겠다. 됐어요? 칸막이가 아니면 과일이니까. 그럼 3H호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7C5로 표현을 할 겁니다. 여기서 7은 어떻게 나온 거야? 서로 다른 세 종류의 5개를 살 거잖아. 세 종류니까 칸막이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 빼서 2개만 있으면 돼. 2하고 5를 더해서 나온 숫자가 돼요. 그 다음 이 5는 5개의 과일 5개. 자, 얘를 문자로 표현하면요. NHR은 어떻게 표현된다? N 플러스 R에다가 1을 빼. 분류하려면 칸막이 하나 없어도 되거든. 3개 분류할 거면 칸막이 2개. 5가지 분류할 거면 칸막이 4개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CR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중복조합은 그래서 H라는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 때는 조합을 이용해서 풀게 돼요. 조합을 푸는 방법은 칸막이입니다. 칸막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 해석 이렇게 해줘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해서 문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문제 하나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문제 하나 보고, 자, 방정식 XYZ는 구해서 XYZ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의 해가 A. 태희 자냐? 잘 보세요. 음이 아닌 정수해입니다. 그럼 음이 아니니까 0이 와도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X에 0, Y에 0, Z에 9가 와도 되는 거죠. 그지? 아니면 X에 1, Y에 2, Z에 6이 와도 되죠. 맞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X를 수박, Y를 사과, Z를 자두라고 보는 거야. 이거 무슨 뜻이야? 자두만 9개 샀어. 이거는 수박 하나, 사과 2개, 자두 6개 샀어. 이 뜻이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박, 사과, 자두가 있는데 몇 개를 사겠다? 9개를 사는 경우의 수를 찾아줘 라는 문제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과일 중에 몇 개? 9개를 사겠다. 중복 허용해서 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둘이 더한 다음 1을 빼죠. 몇이에요? 11C 9 아니면 11C 2. 여기서 2는 뭘 얘기해? 과일 9개가 아닌 칸막이 2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겠죠. 그럼 몇이야? 11C 2니까 11, 10분의 2 55개 되겠죠. 자, A는요 55입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B 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 1번 문제 별표 쳐놓으셔야 돼.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야. X, Y, Z가 모두 자연수인 경우라고 얘기했지. 그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이 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나도 얘 똑같이 사과로 뭐 과일로 표현할 건데 0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는 사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돼. 무조건 하나씩은 산다. 됐어요? 전체 엄마가 과일 가게에서 9개 사오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하나씩은 다 사오고 그랬어. 모든 종류별로 한 개씩은 다 사오래. 한 개씩 사나? 그럼 몇 개 남어? 6개 더 사면 되죠. 그럼 X, Y, Z를 몇 개? 6개 사면 되지. X만 6개 다 사도 돼 이제. 왜? 하나씩 사놨으니까. 됐니? 그럼 몇 종류? 서로 다른 세 종류. 몇 개 사겠다? 6개 사겠다. 3H6 더한 다음 1 빼죠? 8C6이 되겠습니다. 8C2로 계산해도 되겠죠. 그럼 몇이에요? 8, 7을 2로 나누니까 28이네요. B는 28. 됐죠? 둘이 빼세요. 문제가 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자 라는 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답은 27이겠죠? 2번. 자, 해석을 잘 해주시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칸막이로 가세요. 먹는 걸로 얘기하는 게 편하잖아, 규환아. 그지? 우리 먹는 걸로 하면 우리 빡빡 알아듣잖아. 그죠? 혜정아, 그지? 먹는 걸로 생각하세요. 먹는 경우의 수. 우리 목숨 걸고 지키니까 이런 것들. 자, 옆에 있는 문제들 한 번씩 쭉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분배만 좀 얘기를 해보고서 간단하게 분할 분배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와서 문제 오늘 안 풀었던 것들 다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오세요. 강행합니다. 꼭 오세요. 꼭 와. 자, 분할 분배 보시면요. 분할은 뭐냐면 묶는 거, 묶음으로 나누는 거. 분할. 분배는 배열하는 거죠. 하나씩 주는 겁니다. 분배하는 거. 그럼 묶는 것과 분할하는 거, 분할 분배. 묶을 때는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분할할 때는 순서 상관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크게 조합으로 문제를 이끌어 나갈 거고, 분배할 때는 순열로 문제를 이끌어 나갈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P, Q, R개로 묶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서로 다른 공책이 3권 있습니다. 공책이 3권 있습니다. 공책이 7권 있어요. 7권. 이거를 내가 4개, 2개, 1개로 묶을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서로 다른 공책 7개가 있으니까 7개 중에 4개를 뽑을게요. 남은 거 3개 중에 2개를 뽑을게요. 나머지 1개 중에 1개를 뽑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바로 뭐야? 분할하는 경우의 수야. 됐죠? 끝입니다. 분할. 됐어요?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근데 이 묶어놓은 세 묶음을 A, B, C라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 분할해 놓은 것들을 일렬로 배열하죠. 몇 묶음이니 지금? 3묶음이죠. 3개 묶음을 일렬로 배열해서 가장 앞에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한테 줄게. 뭐 하면 돼? 3팩토리얼. 여기까지는 뭐야? 분할, 나누는 경우. 여기서는 뭐야? 분배, 나눠주는 경우가 되죠. 묶어서 나눠주는 것까지 연이어서 일어나지 곱합니다.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도 볼게요. 공책 7건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3개, 3개, 1개로 묶어볼게요. 잘 보세요. 3개, 3개, 1개로 묶습니다. 그러면 7개 중에 3개를 묶어놓고 남은 4개 중에 3개 묶고 남은 1개는 그냥 지 1개 남는 거죠. 이렇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왜? 앞에서 3권, 뒤에서 3권. 둘이 같은 경우지. 위치 바뀌어도 묶어놓은 경우는 똑같잖아. 2팩분의 1. 됐죠? 3개, 3개씩 들어가 있어. 얘네들이 위치 바뀌어도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같은 경우로 봐야 되잖아. 해서 묶어서 하나로 봅니다. 2팩을 나눈 거예요. 됐지? 근데 얘를 또 A, B, C 세 사람한테 나눠준대. 그럼 묶어놓은 걸 뭐해? 순서대로 다시 배열을 하겠다는 거죠. 뭐 한다? 3팩토리얼 곱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분할의 개념, 여기는 분배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옆에 있는 교재에서 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분할까지만 얘기하는 경우, 분할에다가 분배까지 붙은 경우. 됐어요? 3팩토리얼이 왜 붙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표 작성하는 것들 나와 있는데 요것도 내일 같이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집합분할, 자연수분할 그래서 집합분할과 자연수분할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을 일단